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3주년 차가 시작됩니다. 2022년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구세주로 등장했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요. 그래서 오는 9일이면 만 2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10일부터 만 3년 차가 시작됩니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를 장악한 힘으로 대선 직후부터 탄핵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임기 단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좌파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명분을 축적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 대통령도 반격을 할 차례죠.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치는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아마 정치하겠다 이 발언이 더 이상 여소야대 전국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강경하게 맞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취임 초반기에 자신 있던 윤석열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재개하는 것도 그 같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탄핵 또는 임기 단축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정면 대응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망설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 내부의 공직 기강을 다지고 사법부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준영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주제 제한 없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소통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불편한 질문들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와 설명을 하는 것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그립도 장악해 나간다, 이런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가장 민감한 현안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일명 최상병 특검법이죠.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입니다. 그 밖에 민정수석실 부활,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되 국회에서 법리상 문제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수정 보완한 입법안을 다시 송부해 올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일지가 지금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그런 단서 조항을 붙여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아마 야권에서는 현재의 최상병 특검법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은 지금 최상병과 관련한 문제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 임기 단축, 이런 명분을 축적하겠다, 그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인도 관광, 그리고 특활비 옷값 전용 등 김정숙 특검법, 또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및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활용한 김혜경 특검법,
이런 건 모두 함께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 치맛 발언으로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김혜경 씨 숱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개석상에서 손을 잡고 나타나는 좀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총을 쏴서 사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공무원을 월북 시도자로 몰아붙였습니다. 북한의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살된 이대준 씨를 도박빚, 가정사 이런 부분들을 덜먹이며 2번, 3번, 4번을 죽였습니다. 좌파 정권이 이대준 씨를 죽이고 2차 가해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을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최수건 상병 특검을 왜 하자고 했겠습니까? 특검 수사 범위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타깃은 바로 윤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을 걸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특검의 최상병 특검의 목표입니다. 대통령이 보기 싫어, 잘못하는 것 같다, 불통이다 이런 것으로는 탄핵이 어려우니까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탄핵할 이유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유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설립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마치 그때 공수처 설립 당시에는 공수처만 설립하기만 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던 바로 그 기관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특검도 병행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최순실 특검과 맞먹는 파견검사와 직원을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103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비단 최상병 특검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예 정치검찰 사건조작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이 모든 수사를 좌우토록 해서 특검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수사, 심지어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특검에서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 같은 사실상의 폭력 행사죠. 폭력 행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체계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서 죄를 피해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과 측근들은 이처럼 8월에 끝나는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더욱 연장하기 위해서 합의로 이재명 대표의 임기 연장을 합의 추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맞서기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방법도 지금 교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띄는 하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에게 대표 연임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지나가는 말로 묻는 식으로 묻고 있고 측근들은 외부를 향해서 합의 추대를 통한 연임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대표적 연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홍 전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당대표 한 번 더 할래 이런 의사표시와 함께 연임 논리를 한번 개발해봐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이죠.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후임 대표로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잘못되면 당의 최대 주주인 이재명 탓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몹시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을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꾸려가라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기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을 놓고 DJ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영웅화하는 데 급급하죠. 국회의장 후보군들도 하나같이 이재명 연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목을 메고 있는 추미애 진작부터 이재명 대표 연임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당의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 후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식 의원 대표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라고 했고 정승호 의원은
당헌의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국회의장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대표 연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국회의전 서열 넘버 2인 국회의장 후보들이 이재명의 수족이 되기를 자처하고 중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개XX, 그러니까 GS GG 발언에 굴복했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결국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콕 찍어 비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말인 셈인데, 김 의장은 그러면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향된 행정과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에 연임할 것이냐, 당시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대표 3D 직업이다 이러면서 쏜사례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말바꾸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바꾸기가 아니죠. 3D 직업이라서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나서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놓기만 하면 당헌 당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진작부터 나왔죠.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내세웠던 사유가 역시 사유 중 하나가 당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당대표를 연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대표 연임이 과연 이재명에게 덕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독재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이재명의 사법농단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6월 7일이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꼭 정확하게 한 달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